이 영상이 여러분을 악 하고 물지도 모릅니다. 메갈로돈에 대적할 수 있었던 6대 포식자. 메갈로돈은 2300만 년 전에 바다에서 가장 크고 가장 사악한 상어였습니다. 메갈로돈은 18.2m까지 자랄 수 있었다고 하며 악력은 티렉스보다 더 강했습니다. 이 악력으로 다른 상어, 고래와 돌고래를 아침 식사로 먹었다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은 메갈로돈의 적이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거대한 상어조차도 적이 있었고 서로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티렉스와 고질라가 바다 한가운데서 구명조끼를 입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명조끼는 없었겠죠? 석기 시대니까. 메갈로돈에 대적할 수 있었던 6대 포식자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정말 가성비 좋은 영상이에요. 물론 돈은 안 드니까 가성비는 없었겠지만요. 아시죠? 먼저 꼭 구독 단추를 누르고 알림을 켜세요. 그러면 우리 영상을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밝은 면 식구가 될 수 있답니다. 6번부터 카운트다운. 세토테리움. 좋습니다. 제게 이렇게 발음하기 힘든 라틴어 단어를 주셨군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세토테리움은 세토테리아과에 속하는 수염고래입니다. 세토테리움은 중신세 중반부터 선신세 초기까지 생존했고 4.6m까지 자랐습니다. 화속 기록에 따르면 메갈로돈이 가장 선호했던 공격 대상이 세토테리움입니다. 메갈로돈은 세토테리움에 비해 크지만 세토테리움도 몇 가지 숨은 재주가 있었습니다. 세토테리움은 최초의 고래로 다른 바다 동물을 잡아 죽일 수 있는 뾰족한 이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세토테리움은 진화하여 케라틴으로 만들어진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고래 수염을 갖게 되었는데 작은 유기체를 잡고 섭식할 때 여과기로 작동했다고 합니다. 작은 유기체들은 세토테리움을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양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토테리움은 해수면 가까이에 머물며 메갈로돈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갈로돈이 일단 세토테리움을 발견하면 피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메갈로돈은 먹잇감을 찾으러 아래로 잠수했다가 고속으로 세토테리움을 낚아채 척추뼈를 손상시켰을 겁니다. 세토테리움은 너무 놀라 달아날 수도 없었겠죠. 그러게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진다는 이야기가 그 얘긴가 봐요. 5번. 광대뼈 향유고래. 이 거대한 포식자는 지질학자들이 2016년 이탈리아 남부 해안에서 거의 완벽한 광대뼈 향유고래의 뼈대를 발견한 후에야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래는 또한 킬러 향유고래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범고래와 크기가 매우 비슷하고 향유고래와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광대뼈 향유고래는 약 1100만 년에서 700만 년 전인 중신세 말기에 살았고 지중해 지역에 서식했습니다. 화석 기록을 통해 고생물 학자들은 광대뼈 향유고래가 6.1m 길이까지 성장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고래는 비대칭 두개골을 갖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는 고주파 음파 생성 및 음파 탐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광대뼈 향유고래는 거대한 먹이를 찾고 사냥하는데 음파 탐지를 사용했습니다. 이 고래의 이빨 크기는 15.2에서 25.4cm까지 다양했고 아래턱에 14개의 이빨과 위턱에 13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빨이 크고 턱 전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고래는 큰 물고기, 돌고래, 작은 고래, 그리고 오징어와 문어와 같은 두 종류 동물들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고래의 치명적인 악력이 메갈로돈에 대항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번. 아울로파이세터. 아울로파이세터는 포식성의 고래로 오늘날의 향유고래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향유고래는 오늘날 가장 큰 포식자이고 가장 큰 이빨을 가지고 있죠. 아울로파이세터는 중신세에 생존했습니다. 당시 파나마라는 나라는 물속에 있었고 많은 해양 생물들이 이곳을 통로 삼아
북아메리카 동쪽 해안에서 서쪽 해안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동로는 중앙아메리카 해로라고 불리는데 메갈로돈이 많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울로파이세터는 길이가 6.1m에 달했고 무게는 1089kg이 넘었지만 누구라도 메갈로돈이 훨씬 거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아울로파이세터는 메갈로돈과 같은 거대 포식자의 공격을 막기 위해 무리를 지어 수영을 하곤 했습니다. 3번. 긴 이름이네요. 브리구모 파이세터 쉬겐시스. 브리구모 파이세터는 매우 사나운 향유고래였습니다. 유일하게 발견된 화석은 거의 완전한 형태로 1400만 년에서 1500만 년 된 것입니다. 고생물 학자들은 이 화석으로부터 브리구모 파이세터의 길이가 7m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여러 이론에 따르면 이 생물이 다른 고래처럼 무리로 수영했다고 합니다. 자이고 파이세터와 마찬가지로 브리구모 파이세터도 위와 아래턱에 이빨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턱과 크기로 먹이 사슬의 위쪽에 위치했고 일본의 해안 부근에 서식했습니다. 향유고래처럼 이 고래도 뇌유기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음파를 사용하여 먹이를 찾고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메갈로돈은 화석의 위치를 통해 증명되었듯이 전 세계 구석구석을 여행했습니다. 메갈로돈과 브리구모 파이세터는 동시대인 중신세의 바다를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구모 파이세터는 물고기, 오징어, 그리고 다른 작은 고래들의 포식자였지만 메갈로돈과 마주치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죠. 2번. 람포스쿠스. 람포스쿠스는 지구에 살았던 가장 큰 악어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이빨과 두개골뿐인 불완전한 화석마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람포스쿠스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람포스쿠스의 길이는 7.9m에서 11m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람포스쿠스는 중신세의 인도 아대륙에서 생존했습니다. 이 종은 말레이시아 반도 토종인 현대 말레이 가비알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말레이 가비알처럼 이 악어는 다른 악어들에 비해 더 길고 가느다란 주둥이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먹이를 잡기 위한 여러 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이론에 따르면 람포스쿠스는 물고기를 잡아먹었고 종종 더 거대한 먹잇감도 사냥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람포스쿠스는 강하고 긴 꼬리 덕분에 수영을 아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기를 고려해 볼 때 람포스쿠스는 충분한 양의 먹이를 찾기 위해 강과 바다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종종 메갈로돈과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죠. 람포스쿠스와 메갈로돈은 같은 먹이를 두고 싸웠을 것입니다. 람포스쿠스가 길고 강한 주둥이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메갈로돈과 대적할 만큼 강력한 경쟁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1번. 리비아탄 멜빌레이. 여러분은 이 고래를 레비아탄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연구자들이 리비아탄의 화석을 발견하고 레비아탄이라고 이름을 정한 뒤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이 이름이 1세기 전쯤 마스토돈에 쓰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철자인 리비아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리비아탄과 메갈로돈은 바다를 배회했던 가장 공포스러운 생물 두 종이었습니다. 모두 중신세 시기의 생물이죠. 리비아탄의 길이는 18.3m에 달하며 무게가 50톤이나 됩니다. 가장 큰 이빨은 길이가 35.6cm나 되었답니다. 리비아탄의 사냥 방법에 대한 이론에 따르면 이 생물의 사냥법은 메갈로돈과 매우 유사합니다. 깊이 잠수해서 빠른 속도로 먹잇감을 향해 다가갔는데 표적은 보통 다른 고래였죠. 메갈로돈과 리비아탄은 같은 먹이를 두고 경쟁하여 영역 싸움을 했을 거예요. 둘 다 수염고래를 잡아먹었는데 앞서 언급했던 세토테리움 같은 것들이죠. 리비아탄은 가장 긴 이빨을 가졌지만 메갈로돈의 악력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두 생물은 비슷한 크기였고 무게도 비슷해서 서로 싸웠을 이유가 충분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싸움에서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나요?
실제로 이 두 포식자가 서로를 공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먹이를 두고 싸웠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어떤 포식자가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비아탄의 존재만으로도 메갈로돈의 수명에는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메갈로돈은 하루에 1134kg이 넘는 먹이가 필요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먹이를 얻기 위한 다른 포식자와의 경쟁 증가와 먹이 부족이 메갈로돈 멸종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리비아탄과 메갈로돈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소개된 포식자들 중 메갈로돈을 이길 수 있었던 생물이 있을까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참, 그리고 제가 어려운 긴 라틴어 단어들을 몇 번이나 읽어야 했는지 맞춰보실래요? 마지막으로 잊지 말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과 계속 함께 해주세요.